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또 하락이네요. 일단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9,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일단 보고 계신 것은 코인 360 페이지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붉은기 가득합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중에는 더 짙은 붉은색 연출하는 것도 많죠. 비트코인보다 더 큰 충격 받고 있다는 소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래프가 정말 계속 내려가네요. 일단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7거래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10% 정도씩 내려가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이나 카르다노, 시총 상위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조차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거의 많이 하락을 해서 조금 이 모멘텀 자체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도 한 4%가량 내려가면서 3,500만 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것들 거의 없고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헤드라인 보고 올게요. 코인데스크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유럽 내 헤지펀드를 위한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 펀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 장기 상승 추세를 지지하던 50주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했고, 추가 하락 시 최고점 대비 80%인 13,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 FTX가 9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바이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2만 달러와 2만 2천 달러 풋옵션 포지션이 급증한 것을 두고 외신은 비트코인 풋옵션 행사로 비트코인이 8천에서 1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옵션 증가는 대규모 투자 펀드나 고래에 의한 리스크 해칭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해 발신자와 수취인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이전 규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인수한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가 솔라나 블록체인 개발 툴 쿼리앤 트랜잭트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네이버와 SK CNC를 두르고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CBDC 모의 실험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자, 시장이 지지선 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를 런제지는 이 규제 쪽의 문제로 또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 어떤 것들이 눈에 띄냐면, 당장 미국의 뉴저지주의 증권 당국이요, 이 블록 파일을 대상으로 신규 고객 모객을 중단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이자율 주는 그런 계좌를 중단을 해라 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주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리패스를 얻을 수 없다. 규제를 지켜야 된다. 규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블록파이 쪽에서는 우리는 이거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쨌든 뉴저지에서 지금 신규 고객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쪽에 리스크들이 계속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FTX는요, 간밤 사이에 또 9억 달러 정도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1조를 받은 건데요. 1조짜리 투자를 받았다. 거래소가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투자에 참여한 회사들이 세쿼이어 캐피털 같은 굉장히 유명한, 패러다임 같은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죠. 전통금융의 대표 주자였던 곳에서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자, 이 FTX 같은 경우는 마진 거래, 여러 가지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파생상품 거래되고 OTC 거래도 하고, 거래량도 세계 5위예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크라켄 다음으로 5위권에 위치해 있고, 이제 8위가 빗썸 정도니까 대충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깨졌지만 벤처들의 크립토 러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분이 29살의 억만장자라고 하네요. 2019년에 이 거래소가 창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차트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열심히 차트를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50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다. 근데 지금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또 위험하다.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지금 딱 요 지점에 있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가능한데 그 추가 하락 나오는 돈이 12,000에서 3,000달러다. 자,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죠. 50주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가면은 자, 우리가 반등을 하는지 봐야겠는데 13,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두렵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규제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또 차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제 간략하게 헤드라인으로만 전해드렸던 뉴스,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계속해서 4월 이후로 비트코인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돈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GBTC 주식을 15만 주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 로스차일드 하면 그 로스차일드 떠올리실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로스차일드는 그 로스차일드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는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까지 여기 합류를 하면서 지금이 그레이스케일에 합류할 좋은 기회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정 확인해 볼게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의 이 시장 약세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델타 변이나 거기에 따른 시장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약세 우려나 또 규제 쪽의 움직임이나 정말 시장이 많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